다이어트 한약,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근데요, 만약 내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거 나도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안전한 복용을 위해 뭘 꼭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조건이겠죠. 그냥 시작하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기존에 먹던 약과의 관계는 어떤지, 현재 내 질환 상태는 괜찮은지 등을 다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리받으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 한약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왜 기저질환이 있을 때 체중 감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당뇨, 고혈압, 그리고 비만. 이 세 가지는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끈끈하게 얽혀있는 사이입니다. 마치 악순환의 고리 같다고 할까요? 특히 비만은 이 고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관리는 단순히 살을 빼는 문제를 넘어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딱 끊어내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빼야 할까요? 엄청난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현재 내 체중의 5에서 10%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kg이라고 하면 한 4kg에서 8kg 정도만 감량해도 우리 몸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좋아지냐면요. 일단 체중이 줄면 우리 몸이 인슐린의 말을 더 잘 듣게 돼요. 그럼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또 5kg 정도만 빼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몸속 염증 수치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됩니다.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자, 이렇게 체중 감량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문제잖아요. 먼저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상담하실 때 이 세 가지는 정말이지 꼭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해요. 첫째, 내가 지금 어떤 당뇨약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둘째, 최근에 잰 공복 혈당이랑 당화혈색소 수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혈당을 겪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보들이 있어야만 나한테 딱 맞고 또 안전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죠. 다이어트 한약이 몸에 들어가면 신진대사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살짝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 몸이 살짝 긴장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한 초반에는 혈당이 일시적으로 좀 오르락내리락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대신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혈당 체크를 좀 더 자주 꼼꼼하게 하면서 몸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디톡스나 며칠씩 굶는 단식요법 같은 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다이어트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고혈압 환자분이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려면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드시고 있는 혈압약으로 혈압이 안정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혈압이 막 널뛰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처방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 협심증이 있는 분, 그리고 특히 클로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클로니딘 성분이 특정 한약재랑 만나면 혈압이 갑자기 위험한 수준까지 확 치솟을 수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혹 다이어트 한약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던데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일부 약재가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한약 때문에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 체중이 빠지면서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혈압 관리의 이득이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당뇨랑 고혈압을 따로따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기저질환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한 처방을 위한 3단계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한 처방을 위해서는 이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먹는 다른 약들과 충돌은 없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혈액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 몸에 맞는 처방을 하고, 세 번째, 약을 먹으면서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다이어트 한약은 그냥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엄연한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할 때 당뇨약이나 혈압약은 물론이고요. 항우울제, 갑상선약처럼 현재 내가 복용 중인 모든 약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약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역할, 즉 조력자일 뿐이고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분명히 체중 감량이라는 힘든 과정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내 질환을 관리하고 또 요요를 막으려면 결국에는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 먹을 때 순서만 채소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자체로 훌륭한 약인 셈이죠. 또 매일 밤 7시간 이상 푹 자는 것, 그리고 힘들게 뺀 체중을 잘 지켜나가는 꾸준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아마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기대하고 또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살 빼면 정말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체중 감량에 성공해서 혈당이나 혈압이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먹던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내 맘대로 약을 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약물 조정은 반드시 원래 내 질환을 봐주시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 다이어트는요, 무작정 살을 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약이 좋을까 찾기 전에 먼저 검사를 통해서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